좀 회사에서 흔히 일어나는 흔한 가스라이팅 유형을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보통은 권위적인 관계에서 많이 발생이 돼요. 맞아요. 상사. 네, 직장 상사. 가스라이팅인지 조언인지 헷갈릴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약간 내가 위축되는 것 같다? 기존의 업무보다 덜한 업무를 하고 있다? 내가 업무를 할 때 더 불편하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가스라이팅 확률이 높죠. 가스라이팅을 제가 한 5년에서 6년 정도 당한 피해자였는데 직장에서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내가 행동 범위가 계속 좁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메일 쓰는 거가 굉장히 편했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네.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이 이메일 써도 돼? 내가 뭐라고 이 이메일을 써? 이거는 이 상사가 쓰는 게 맞지 라고 하면서 상사의 방에 가서 문 앞에서 서성이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잘못된 이메일이라면 다시 회수하면 돼요. 그런데 나는 이 이메일을 인쇄를 해서, 그러니까 워드로 인쇄를 해서 상사의 방에서 계속 서성이는 거죠. 어느 시점에 딱 이렇게 누가 나오는 것 같고 이분이 약간 일어나신 것 같다. 약간 앉아 있으실 때는 또 방해하면 안 된다고 또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건 제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노크를 하고 들어가서 교정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뒷짐을 지고 정확하게 뒷짐을 지고 교정해 주세요 하고 어느 사람한테 쓸지 알려주세요까지 하고 나왔던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까지 되면 가스라이팅이죠. 내가 소통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편리하라고 만들어 놓은 수단인데 이거를 맞아요. 서면으로 인쇄해서 갖다 드리고 행동의 범위가 굉장히 좁아지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엔 맞아. 나를 의심하게 돼요. 아, 내가 여기 있어도 되는 사람이야? 가장 최악의 맞아. 상황이거든요. 여기 뽑힌 데는 이유가 있어서 맞아요. 뽑혔는데 내가 이 일을 하기에 적합해? 라는 나의 의심까지 가게 되면 사실 더 이상 업무는 진행은 힘들죠. 저는 좀 몇 가지 팁을 권위의식을 깨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네. 세팅을 좀 바꿔야 돼요. 환경이 바뀌면 사람이 좀 바뀌거든요. 팀 내 워크숍 이런 걸 기획을 해서 어디를 가라고 해요. 인간 대 인간으로 소통을 할 수 있게끔 이걸로 권위의식을 깨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맞아요. 충분한 시간이 없으신 경우에는 회사 근처 카페라도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내가 이렇게 맨날 서 있고 이 사람은 여기에 앉아 있고 이 사람은 늘 빨간 펜을 들고 이 세팅을 브레이크하는 것만으로도 권위의식이 좀 깨질 수 있습니다. 맞아요. 또 하나는 상사의 지인들한테서 인정받는 것도 좀 좋은 것 같아요. 한두 번의 좀 노력으로 안 될 수도 있는데 좀 시간을 거쳐서 나의 평판이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보세요. 내가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 내가 얼마나 이 일에 열정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평판을 만들면 내가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겠다. 내가 저렇게까지 관여를 안 해도 내가 저렇게까지 마이크로 매니징을 안 해도 이 사람은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겠구나로 약간 생각이 바뀌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또 어떤 포인트에서 깼냐면요. 가스라이팅을 하는 분이 다른 분을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 보고 객관화가 됐어요. 자기가 객관화가 되죠. 제가 했던 게 일기를 쓰고 그 성우의 목소리를 이걸 읽어주는 거예요. 우와, 네. 근데 이 일화를 읽는데 내가 눈물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건 100% 가스라이팅인데? 라고 생각을 했던 포인트들을 이 성우의 목소리로 들으니까 내 보이스가 아니니까 내가 객관화가 되면서 내가 레드 플래그를 올려야 되는 시점이 왔구나를 깨달은 거죠. AI의 소리를 통해서 객관화졌다니까 되게 뭔가 슬프면서도 그때 싱글이었어서 근데 사실 이거를 저는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 아니면 나의 편인데 그럼에도 좀 객관적이 될 수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연인이나 가족이랑 좀 쉐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네, 이 정도까지 왔으면 되게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문제를 인식했잖아요. 문제 해결은 쉬워요. 맞아. 근데 보통 문제 인식까지 못 가니까 이게 더 힘든 것 같아요. 내가 가스라이팅을 당하면서도 당하고 있는지 모를 때 이때가 좀 힘들죠. 그러니까요. 네. 가스라이팅 당한 사람들은요. 오랜 기간 동안 헤어나올 수가 없잖아요. 책에서 소개해 주신 3단계를 미리 알고 있으면 되게 유용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소개해 주실까요? 네. 첫 번째는 내 행동 범위를 보셔야 돼요. 내 행동 범위가 컸는데 좁아졌는지 아니면 좁았는데 커졌는지 보셔야 됩니다. 컸는데 좁아졌다면 그건 가스라이팅이고요. 넓어졌다면 이거는 멘토링의 확률이 높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 관계를 빼고 보셔야 돼요. 저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소중한 상사인데 저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저 사람은 정말 사회적으로도 명성 있고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이자라는 모든 관계의 화자를 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알맹이만 보셔야죠. 마지막으로 드리는 팁인데 3단계는 시간을 좀 둬야 돼요. 하루 이틀이 지났을 때도 그 생각이 계속 나요. 그리고 찝찝해요. 그리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괘씸해요. 네. 그러면 가스라이팅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일단 분류를 하시는 게 사실은 핵심이죠. 분류만 하면 사실 그 다음은 해결은 좀 쉽다고 봅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인지를 한 순간부터 탈출이 가능해지는 네. 거예요. 그럼 이 3가지 방법들로 탈출을 하셨나요? 아니, 저는 결국 퇴사했어요. 퇴사하셨군요. 네, 결국 퇴사했어요. 결국은 탈출을 했지만 그 기간 동안 저는 굉장히 성장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는 너무 죽을 것 같이 힘들지만 결국에는 네. 잘 극복하면 성장을 이뤄내더라고요. 네, 맞아요. 멘토링과 가스라이팅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내가 먼저 물어봐야 돼요. 혹시 지금 멘토링이 필요한 시점이니? 라고 물어보시는 게 일단 첫 번째 질문이고, 그 두 번째는 멘토링을 어디까지 내가 해줬으면 좋겠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분이 원하는 그것까지를 정리를 해주셔야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일단 관계를 좀 빼셔야 돼요. 그러니까 관계라는 특수성 때문에 너는 나의 사랑스러운 후배니까 내가 어떤 얘기를 해도 될 거야 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나니까 너한테 해주는 얘기인데 뭐 맞아. 상처될 것 같은데 너한테 해주는 얘기인데 그런 얘기 하지 마요. 왜 상처될 거 알면서 왜 그래? 그러면 상처가 안 되게 머리를 최대한 써야 돼요. 기분 나쁜 얘기를 해서 미안한 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분 나쁜 얘기를 꺼내서 미안한데 내 의도는 그게 아니야 라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어는 일단 나의 리액션을 규정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 난 싫어요. 웃으면서 들어야 돼요. 기분 나쁘지 않아요 라고 들어야 되나? 그러니까요. 네. 그런 말 되게 싫더라고요. 맞아요. 관계에서 특수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걸 빼셔야 돼요. 나와 쟤는 너무 특별한 사이니까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는 말을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오히려 그게 바로 관계가 가스라이팅이 되더라고요. 네. 그럼 역으로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어떻게 가스라이팅이 될 수 있는 말 멘토링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일단 말을 좀 덜 하셔야 돼요. 말이 많아지면 가스라이팅이 될 확률이 높아요. 맞아요. 마이크로 매니징을 하면서 가스라이팅이 잘 일어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기는 어렵거든요. 맞- 30분에서 1시간 넘어가시면 좀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시간은 무조건 줄이셔야 돼요. 1시간 동안 내가 좋은 얘기만 하고 있다. 이거 약간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쵸. 시간의 그 확인은 좀 하셔야 되고 내가 당당하게 이걸 공개석상에서도 오픈할 수 있는 내용인지 알맹이가 괜찮은지 이거 본인이 판단하시면 되죠. 오, 이거 되게 좋은데요? 네. 대상을 바꿨을 때도 이게 맞는 말인지를 그쵸. 생각해보는 거. 네. 어떤 분이 뭐 10분 늦었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지각하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건 맞는 말이니까요. 그건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청중한테도 얘기할 수 있고 심지어 포스터로 적어놓은 데도 있어요. 뱀이는 9시 1분은 9시가 아니다. 회사의 캠페인이 될 수도 있어요. 너무 맞아. 좋은 케이스죠. 근데 요새 젊은 분들은 뭐 자기 일에는 뭐 그거는 사실 포스터에 못 적잖아요. 그쵸, 그쵸. 이메일에 못 적잖아요. 어.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은 사실 저한테 있어서 이렇게 하나씩 꼬리표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꼬리표 달고 다니실 자신 있으시면 하시면 됩니다. 아, 이거 되게 괜찮은 방법이네요. 네. 리더들한테는 꼭 그런 말씀을 드리죠. 일단 시간을 줄여라. 청중한테도 다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얘기인지를 기억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이 말을 내가 안고 간다고 생각해라. 그랬을 때도 그 말을 해야 된다면 하는 게 맞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저희 히릿들에게 못다한 이야기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사실 이 책을 처음 쓰면서 생각했던 생각은 2030 세대들이 너무 힘들게 일을 한다. 너무 윗세대의 성공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분들은 성공을 해야 되는데 계속 윗세대가 보여주는 청사진만 보고 열심히 달리는데 결과물이 좋지 않을 때 너무 실망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더 이상 상사가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지도 않고 맞아요. 청사진이 완벽하게 그려지지 않는 세상을 여러분은 살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살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 책이 조금이라도 응원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는 여러분은 응원합니다. 더 많은 조언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한 팁들이 가득한 무브업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채널 고정해주신 히릿, 내일도 최고 글만 걸으세요. 안녕! 뿅!